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또 국민의힘으로 좀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 아이템. 일단 저희 한동훈 장관 네. 이번에 개각에서 빠졌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개각 포함 안 하고 나중에 원포인트로 하겠다는 거야? 이게 뭐 이준석 신당을 겨냥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있는데 정치적 그거는... 의미도 있겠는데 지금 개각은 계속되고 있어요. 잘 보시면 네. 추가로 또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있고 원희룡 장관하고 자꾸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 장관은 원래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이지. 장관 타이틀을 벗는 거가 굉장히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한동훈 장관 달라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계속 해봤으니까. 공무원만 했고 당적을 가진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는 분이 장관직을 벗는 순간 국민들은 정치 대비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지금 당 상황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했다고 봐요. 지금 현재 당에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기현 대표 체제여서 뭐 혁신이 뭐 이런 거 공간이도 없고 한데 한동훈 장관이 오면 한동훈 장관이 앉을 의자가 없다고 지금 뭔가 어떻게 서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놀 수도 없고. 그렇지. 뭘 계속 해야 되잖아요. 뉴스를 생산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어서 뉴스를 생산할 만한 그게 없다고. 왜냐하면 원 장관님은 뭐 내가 이재명 개항을 해 가겠어. 개항을 그렇지. 아니 뭐 고향갑을 가겠어 이런 거라도 하면서 막 뭐 이럴 수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 말씀드렸잖아. 그렇지.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너무 어색한 얘기예요. 이건 대선도 아니고. 그러면은 12월 말에 뭐 원포인트 개각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럼 룸이 좀 생기나?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희 당은 당원 당규를 얼마 전에 바꿔가지고 네. 선거 90일 이전, 그러니까 1월 11일 전까지 공관위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음. 예, 그러면서 이제 총선 분위기로 확 바뀌어요. 이제 한 2, 3주 있으면 다 바뀝니다. 그냥. 그때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아예 이제 시기상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크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뭐 일단 또 언론에서는 또 호사가들이 뭐 이준석 신당 12월 27일 얘기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뒤로 미루는 거 아니냐 뭐 이준석 신당 얘기는 제가 이제 말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당이라는 것의 물리적 제약 조건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고민이 많을 거예요. 국민적 관심도 한동훈 장관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이준석 대표의 창당이나 뭐 이거를 견제하거나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 말한 거로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 나왔고 유승준을 갑자기 앵커가 물어봐서 요새는 유승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다음에 약간 좀 봐주자는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했더니 제가 유승준 옹호했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전한 거고 저는 유승준 씨에 대해서 하등 좋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정정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그게 갑자기 흥분 오면 그래. 누가 막 보내왔어. 또 이준석 바가지로 먹고 있다면서 그런 게 그렇지. 없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는 것도 또 괜히 또 제가 이준석 대표를 뭐 욕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는 현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잘한다 못한다 문제보다 그냥 현실 지금 현재 상황 현상이 그렇고 현상을 얘기하는 걸로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계속 그래도 뉴스를 만들고 있고 해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단일 대우를 우리 당 안에서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 예. 맞아요. 제 입장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 우리 오징어 페퍼민트님 3개월 만에 우리 오징어 페퍼민트님도 항상 그렇게 아이디 참 재밌잖아요. 오징어 페퍼민트 3개월 만에 저녁 고정 스케줄이 취소돼서 모처럼 생방 출석이네요. 백변이 무교지만 종교인을 존경한다고 말씀하셔서 생각났어요. 저도 법조인 아니지만 판사와 법원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고 변호사, 법대교수에 대한 전문성과 학문적 권위를 존중했어요. 그간 철저히 배신하는 민주당과 지난 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윤통 뽑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도 반드시 여당이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당했던 한동훈 장관도 당했던 그게 저한테도 너무 강하게 박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통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박수를 치진 않지만 그래도 저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수라지 뭐.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또 맞아 이거 얘기도 있더라고. 우리 원장관. 네. 원장관은 거긴 왜 간 거예요? 또 정광훈 아저씨 있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고 가셨다고 하니까 그 해명을 믿어야죠. 근데 참 그 정치인들이 대중 집회 가서
물론 지금 장관 신분이긴 한데 그렇지. 그 본인을 연호하고 열광하는 거 보면 진짜 피가 끓어요.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어떤 자기의 정체를 속이고 막 모임을 만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설마 원장관님이 정광훈 목사랑 뭐 손잡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원장관도 아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쪽을 아주 싫어하는데 그게 왜 거기 가서 했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근데 그거를 뭐 잘했고 잘못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괜히 막 뭐 극우 이런 거 치워버리면 원장관이 활동 폭이 이제 절대 그렇지가 좁아지니까.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네. 혹시 형님 아나 해서 물어봤어요. 예. 그럼 뭐 요 한동훈 장관 얘기 하나만 더 하면 그럼 네. 결국은 이제 결국 옷 벗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사실 거의 뭐 저는 거의 들어온다고 거의 들어온다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뭐 국힘 가서 할 때 보니까 확실히 편해 보이더라. 편해 보이더라고. 말을 안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자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저번에 한번 형이 강남 가면 얘기를 했었는데 예. 당내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제 총선 역할론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에는 막 유세를 막 다녀주고 막 어느 지역구 가서 해주고 하니까 되게 바빴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기 지역구 못 챙기고. 근데 요새는 그런 거보다는 한동훈 장관 말 한마디가 파괴력을 가져서 전국에 퍼지는 요새 뭐 하도 뭐 방송 SNS 잘 발달돼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지역구를 받는다고 해서 거기 묶인다는 개념은 별로 그렇게 저는 동의하지 않는 SNS나 개념인데 뭐 그것 때문에. 다만 지역을 받더라도 상징성 있는 데를 가야 한다. 상징성 있는 그런 차원을 통해서 뭐 제가 강남갑 얘기한 거는 저 경원중학교 현대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 거기가 강남갑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도 한 거고 용산도 가능하고 종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어떤 유명 민주당 정치인을 저격? 어떻게 그쪽 의사를 가져오는 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오롯이 한동훈 장관 선택이에요. 본인의 네, 선택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하긴 옆에서 우리가 막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는 그냥 여러 가지 훈수라면 훈수 결국은 본인이 네. 이제 수를 놓는 건 본인이 놔야 예, 되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한 장관 얘기 좀 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결국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혁신이는 끝났죠. 네, 오늘로서 거의 활동이 종료됐다고 봐야죠. 근데 아까 우리 메이킹님도 예, 예. 얘기를 했지만 강서구청장 참패 이후에 그냥 시간 끌기용밖에 되지 않은 것 아니냐. 뭐 결국은 혁신이 처음에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통합과 희생 중에 희생 부분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난 것 아니냐. 지금 뭐 보시면 아이어르님도 대실망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저는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혁신이가 출범한 게 10월 30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총선 한 5달 반 정도 남겨놓고 출발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였어요? 낙동강 하류는 뭐 뒤에 있어라 뭐 이런 말부터 막 인용이 되면서 희생과 헌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단어를 쓰면서 네. 이게 굳어졌어요. 아, 굳어졌다. 한 달 반 이상 지나갔는데 지금 희생과 헌신이라는 어떤 이 흐름을 벗어나는 공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공관위가 생겨도 네, 그걸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네, 그게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인식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생겼어요. 그게 혁신의 큰 업적이에요. 아, 일단 그렇게 사람들의 네, 뇌리에 국민의힘은 희생과 헌신이 없는 공천을 하면 안 돼라는 게 이제 디폴트가 돼버렸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민주당 안 하고 있잖아 희생 헌신에 대해서. 쟤네는 지금 뭐 오늘 지금 싸우느라 바빠 저기는. 그러고 있잖아. 어느 당에서도 희생 헌신 얘기를 안 하는데 여당에서 하고 있고 한 달 반 동안 끌어오고 그거를 밀고 가다가 지도부에서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근데 왜 말을 안 하느냐? 이거는 개인이 본인이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들고 제가 할게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강제할 그렇지.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할 수는 없죠. 근데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해서 대실망이다. 혁신이 망했다. 국민의힘 뭐냐 이렇게 하시는데 잘 보세요. 그 대상이 되는 분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운명을 다 걸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선, 그렇죠. 4선 했던 분이. 그렇죠. 네, 그거야. 너무 중요한 결정인데 총선 넉 달, 5달 남겨놓고 갑자기 저요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텐데 사실 어떤 평론가 그 얘기 한 번 했는데 김기현 대표 그 말 한마디를 못하냐. 저는 불출마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왜 못하냐. 뭐 그분이 출마나 이런
이 대중 정치에 투신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분 입장,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본인이 앞으로도 또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데 대표로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결정. 그걸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로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뇨한이 희생 헌신을 하고 낙동강 하류가 어쩌고 너 나가지 하는데 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할게요. 이걸 원하겠어요? 그 중요한 결정을? 아니잖아.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 멋있게. 근데 갑자기 애들이 뭐 결혼해 이래가지고 그거 아니잖아. 멋있게. 멋있게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형님 생각에 이거는 뭐 어차피 그것도 뭐 생각이니까. 그럼 김기현 대표가 나중에 그런 액션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라도 한다고 봅니다. 뭐라도. 이 흐름,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 1번 타자가 전에는 장제원 의원이었을지 몰라도 이뇨한 혁신을 거치면서 1번 타자가 김기현 대표가 돼버렸어. 1번 타자. 1번 타자. 근데 김기현 대표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안다고요. 안다고. 장제원 의원도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아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있고 아니 다음 달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결혼해 그런다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딱 그 순간이고 그 다음에 왜 최고위에서는 아무런 말을 안 하냐고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최고위에서 예를 들어서 뭘 원하냐고 제가 기자분들한테 역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뭘 원하냐? 뭘 하면 비판을 안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러니까 뭐 결정을 내려주면 된다. 그래서 뭘 결정을 내리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었어. 예를 들어서 누구는 불출마. 누구는 험지 출마하는 걸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다. 이런 권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누가 했다고 쳐 만약에 그러면 누구 중에 일부는 소송 겁니다. 헌법상의 권리예요. 뭐 그렇긴 하죠. 그걸 무슨 권리로 이게 정당한 임의단체인데 무슨 권리로 나보고 불출마하라고 그러라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사람한테 그래서 자발성이 전제된 개별적 선택이어야만 혁신의 요구는 실현될 수 있는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근데 그게 이제 뭐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접하니까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 거의 여기서 일부는 유희석 대변인 지금 설득력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야. 거부하는 것처럼. 자 봐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 얘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 마음을 놀래주고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누가 너 얘랑 결혼한다며 이래. 결혼해 이렇게 돼서 그러면 아니야 그러지 누가 들켰네 누가 그럽니까? 일단 아니야라고 하지. 내가 멋있게 하려고 얘가 김세계 왜 이래? 얘가 싫은 거야. 왜 그 말을 왜 하냐 너는? 나중에 뒤로 화장실에 너 왜 그 말을 왜 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네. 거부가 아니라 거부라는 말도 못해요. 거부한다고 해도. 근데 어떻게 거부를 해? 거부란 말 할 수 없어. 이 틀이 생겼다니까. 그거를 제가 너무 알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결국은 그 틀대로 간다. 그러면 결국 이제 공관위가 언제 생긴다 그랬죠? 1월 며칠? 1월 11일 이전에 생기는 거면 아무리 못해도 연초에는 생기겠네요. 연 말에는 생길 거예요. 김형호가 1월 16일에 생겼는데 총선이 5일 땡겨졌으니까 그때 딱 90일 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2월 말엔 생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뭐 알 수 없지만 공관위 원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대략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무게감도 있어야 되고. 근데 공관위 원장에 그냥 사람들이 딱 생각한 이런 사람이 되면 또 확 한번 무너지거든 사람들 대중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결국은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공천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거기까지는 진짜 산 넘어 산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망작은 아닐 겁니다. 예. 망작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은 살아요. 당은 결국 사는 길로 가요. 적응을 하고 진화를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근데 뭐 예전에 안 그런 적이 있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그랬을 때인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습니다. 하긴 그때 뭐 예전에 그때 그 김무성 대표 그 옥새 들고 튀고 막 이럴 그때 한참 180석 한다 그랬다가 완전 개박살난. 그때는 가장 최악의 경우인 게 뭐냐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으로 짐작되는 분이 당과 청와대에 딱 있는 상태에서 뻥이 난 거예요. 그래서 50점짜리 공천안을 들고 있고 여기서 50점짜리 들고 있는데 뻑이 나니까 30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50점도 안 되는. 그렇지.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당내에 대선 주자라고 걸출한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공천 뭐 후보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되겠구나 정도는 있어도 소위 말하는 당을 꽉 잡고 있는 사람 없다는 공천 거지.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설령 그러네, 중진인데 그건 맞네. 그건 맞아. 중진인데 내가 이 틀에 들어가서 나보고 지금 희생하라는 거여서 나 무소속 나갈 거야. 내가 왜 희생을 하고 말할 만한 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정도 대상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행동을 할 만한 그런 배포와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형이 말했던 것처럼 형이 되게 답답해하더라고. 맨날 혁신이 망했잖아. 내가 맨날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혁신 망했잖아. 막 이러고 엄청 잘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희생과 헌신이 많을수록 좋은 사람이다. 희생과 저는. 헌신이라는 그 이미지를 일단은 대중들한테 심어주고 그냥 그걸 안 하면 망하게 돼버리는 느낌이 되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할 때 뭐였어요? 공정과 상식. 이번 공천은 희생과 헌신.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 희생과 헌신. 네. 엄청 잘한 건 좀 이렇게 아니, 엄청 잘한 제 건 좀. 입장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불어땅 라면님이 엄청 잘한 건 좀. 이거 너무 재밌대. 아니, 너무 많은 기대. 웃겨라. 우리가 100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과락인데 그보다 조금 잘한 수준. 그래서 이년 위원장 50점이라고 그랬어요 평가를. 저는 50점보다는 더 낮다고 봐요. 더 높다고 본다. 예. 아이어르님, 훅 던진 채팅에 열성적으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렇게 훅 던지면 또 저희가 또 막 아니 제가 얘기를 지도부 해야죠. 말석에서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잖아요. 사관 같은 입장이에요. 형도 맨날 이렇게 텔 보다가 저기 앉아서 지금 저 얘기를 듣고 있구나 맨날 그러는데. 엄청 듣고 혼자 표정으로 말해요. 막 이러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뭐 일단 형 얘기를 듣고 저도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네, 근데 네. 제가 오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는 이해합니다. 이제 대중들의 관점에서는 아니 정권 다 준대놓고 저거 아무것도 안 두고 쫓겨내버렸네. 약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그쵸.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 민주당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증문 즉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고 고구마로 느끼시잖아요. 고구마야 고구마. 2월 중순부터 시작될 공천 과정 3월 초 정도까지 갈 텐데 그때 보시면 제가 왜 이 이뇨한 혁신이가 잘했다고 평가를 했던가를 아마 다시 생각하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생각해 보면 결국 지금 여기서 뭐 다 받고 안 받고 해도 그때 공천할 때 개판 치면 끝이잖아. 그렇죠. 지금 뭐 아무리 받는다 그러고 그래 뭐 해도 공천이 다시 돌아가서 김영호 투간하고 그럼 뭐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결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네. 결국은 이제 그 공천의 이제 그 인물들의 면면 그거예요. 그다음에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고가 그렇죠. 그때 이제 보고 그때는 이제 제대로 평가를 한번 해야죠. 저도 여기서 형한테 계속 더 뭐라 안 하는 건 거기 아직 남아서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켜봐라 똑같은 하시니까. 입장이에요. 그거 안 되면 저도 이제 뭐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오는데 저도 의미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네. 그렇잖아요. 안 될 걸 왜 합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저는 그렇지. 확신해요. 그리고 아마 그거 볼 겁니다. 검사 공천 얼마 되냐. 그렇지. 용산에서 뭐 다 그렇지, 꽃길만 그렇지. 가냐. 그거 다 증명이 될 테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당이 죽어요. 당이 안 죽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시니까 네, 죽는 길로 안 갑니다. 당은. 요거는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네, 시점에서는 시간이 있죠. 시간.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혁신이가 희생과 헌신 그다음에 희생과 통합이라는 단어를 슬로건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보기에 또 많은 대중들이 보기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만 네네. 이걸 결국 현실화하는 건 나중에 공천할 한 그 사람들의 시점. 면면 네. 그 면면에서 정말 희생이 보이는구나 네. 참신함이 보이는구나 여기서 결정이 난다. 자, 오늘 방송을 1회라고 하시고요. 네. 10회에 분명히 제가 이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보셨죠? 뭐 이렇게. 그 10회 형이 네. 보셨죠? 요거 할 수 있도록 보셨죠? 뭐 이거. 여기 자료 화면으로 오늘이 1회. 네. 그래요.